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6개가 있었는데 이게 한 40쪽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6개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각 챕터별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차 그리고 요약지 살펴보면서 그 순서들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핵심 내용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쪽에 먼저 탑재했던 요약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러닝 형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따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는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계획의 최상단에 이렇게 탑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세부 추진 과제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인성교육 자체가 우리 경기교육의 굉장히 큰 방점이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 교육감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시면서 이 학생의 다양한 역량에 앞서 인성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또 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진 전략 보겠습니다.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에 기반한 인성 시민교육을 내실화한다. 어떤 정책이든 학교 안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고 그리고 목표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 단계는 바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 활동 그리고 다양한 장면들이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인성 시민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인성 시민교육 내실화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어제 3C를 기반으로 해서 인성 시민교육을 이렇게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컬처, 예, 문화를 조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성이든 학교 폭력이든 뭐 성폭력이든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은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학교 만의 교육 활동으로 학생의 인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의 소제목으로 탑재가 되었고 올해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3C가 마련되었습니다. 컬처 그리고 커리큘럼 커뮤니티 이게 3C고요. 전에 우리 경기 미래교육 할 때는 이제 뭐 도전이라든가 기회라든가 변화라든가 요 세 가지를 3C로 했었고 진로 직업 교육과에서는 컨피던스를 자존감 이걸 하나를 더 넣어서 포시 이렇게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이 철자로서 C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정책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C 접근을 통한 인성 시민교육 내실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1교 1 인성 브랜드 만들기가
학교에 안내가 되고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인성 브랜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천 약속을 정해서 학생들이 자성 예언처럼 올 1년 동안 내가 인성 덕목 중에서 어떤 인성을 가장 중점에 두고 나의 인성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약속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단위의 인성 브랜드, 학년 단위의 인성 브랜드, 학급 단위, 그리고 개인 인성 브랜드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문으로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운영 방법을 좀 보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한 과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브랜드를 결정하고 나면 이 실천 과제를 서너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인성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어떤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해졌다면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또 집중 실천 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뒤쪽에 이제 커뮤니티 부분에 나와 있지만 가정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관련된 인성 브랜드 내용들을 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더욱더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년, 우리 학급 개인별 인성 브랜드 정하기로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투게더라는 인성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투게더라는 인성 브랜드를 토대로 해서 지역 단위의 또 인성 브랜드를 각각 설정하게 되겠죠. 이 지역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의 인성 브랜드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학교 아래에는 이제 학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년 하단에는 학급의 인성 브랜드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인성 브랜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이번에 이제 초등 임용 2차 수업시험과 심층 면접에서 이 인성 브랜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담임 교사로서 학급 단위로서의 인성 브랜드를와 실천 과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별 인성 브랜드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답변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성 브랜드를 만들고 나면 지역 단위에서는 이제 1교 1 인성 브랜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또 잘한 것들은 발굴해서 나눔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 이게 학교 혼자 성장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 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들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인성 브랜드 계획 수립과 운영 현황들을 한번 파악하고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해서 각각의 학교들이 네트워크를 토대로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되겠죠. 또 작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계획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그리고 마지막 결과 그리고 환류 여기에 모든 장면에서 어떻게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이 증거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학교가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시행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정책을 완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26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설명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안내가 될 예정이고 또 이러한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학생 생활교육과죠. 지금 이제 생활교육과로 지역 교육국에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 담당 부서, 이제 소관 부서가 생활교육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생활교육과만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과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처럼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칸막이 없이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 인성교육이 잘 시행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학생의 인성 덕목들이 함양되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인성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 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가 인성 교육을 실시하기에 아주 적합한 학년이라고 학교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든지 이 적기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인성으로 크는 우리 초등 교과서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목적을 좀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올해 3학년, 4학년이 이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학교 자율시간도 이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으로도 또 활동으로도 학교 자율시간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 내에 인성교육을 이제 교육 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인성 주제 학교 자율시간 고시의 활동이나 과목 운영교에 이 초사 인성으로 크는 우리 교과서를 활용해서 인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 초등 인성 고시의 활동이나 과목으로 편성하고 교과서 활용 및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또 교육 효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인성교육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교과서로 자율시간 연계로 인성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원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등인데요. 중등도 교재가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인성교재 인성 더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수업, 교재 구성, 평가, 환류 이 전체의 교육과정 운영에 맞춰서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이제 보급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성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내용 영역 성취 기준 자료집. 그래서 교과별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뽑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성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성교육 블렌딩 가이드북, 세 번째가 역할극으로 인성 더하기, 네 번째가 마음 돌보기로 인성 더하기. 총 4권의 자료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 보급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인성 더하기 프로젝트 교재 활용교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연중 시행하게 되고 컨설팅을 받고 교재 구성하고 이 수업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실행했던 그런 전문가 분이 학교로 오셔서 연수도 진행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평가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해서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경기 인성교육 전문교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교사의 역할을 좀 보면은 찾아가는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연수. 그래서 이렇게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나면 그게 인력풀이 되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인성교육 교재 활용 유형별 수업 디자인 자료를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책, 연구회와 이렇게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 브랜드를 만들고 인성 교육 과정을 컨설팅하는 역할, 또 학교 현장 중심 인성 교육 정책 및 수업 사례 나눔, 실천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이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은 지원청 단위에서 추천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 그리고 일일형 워크숍, 그리고 뭐 이제 기본, 심화, 전문가 등 다양한 연수 형태를 토대로 해서 전문 교사로서의 양성을 지원하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에듀테크 활용한 사회 정서 학습 기반 인성 교육 강화입니다. 이번에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이 사회 정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소제목으로 나올 만큼 이제는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학습이라는 것이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사회정서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모든 학생을 위한 사회정서 학습 기반 인성교육을 지원한다. 내용을 보면 사회정서 학습 기반 인성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확산이 되려면, 어이구, 확산이 되려면 어디로 탑재가 될까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접근하기 편리한 하이러닝으로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밑에 나와 있고, 다섯 번째는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인성교육 교재의 교육과정 내 안착을 위한 재구조와 실행 연구를 위해서 총 6개의 학교를 지정하고 2천만 원씩 교부를 해서 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의 교재, 그다음에 중등의 교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우수 사례가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모전을 토대로 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각 학교급에 확산할 수 있는 장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3C의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학교 안의 교육만으로는 온전히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한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보면 1교 1 인성 브랜드 만들기를 통해서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하고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인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 또 가정 연계 인성 교육 활성화한다. 그래서 전에 이제 2024학년도에는 뭐 이제 프렌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친구와 우리 아빠 데디의 이런 합성어였는데, 아빠와 이제 이 학생이 함께 학교 어떤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뒤뜰 야영 같은 거를 아버지와 학생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사실 아버지와 그 뭐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소통이 많지만 중등으로 넘어오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 학교를 총 한 118개교 선발해서 4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교육부 인성교육 연구학교도 이제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총 2년간 지정이 되었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총 5교였던 것 같은데 4교였네요. 그래서 총 4개 학교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일한 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또 세 번째 가정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서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인성을 기르는 건데 이거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그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또 아이들이 학원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토대로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화를 토대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해결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토대로 다양한 인성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족사랑 효행 경로 교육 운영 지원. 그래서 이건 계기 교육인데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 연계해서 10월 달에는 효행 경로의 달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또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요거는 이제 권장 사항인 거예요. 학교에서 계획해서 운영하는 건데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 활동, 또 가족 단위 봉사 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부모님 자서전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역별 인성교육 활성화 정담회.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권역별로 어떻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교육지원청 중심 지역별 맞춤형 인성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서 공유회를 운영하고 여섯 번째는 경기 인성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그래서 부서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인성교육협의체를 토대로 생활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네 번째, 기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열린 시민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앞쪽에는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이제 3C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생의 인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시민교육 운영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보면 인성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내용 영역 성취 기준 자료집 아까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그 보급 자료 중등 부분에 한 가지였는데 이걸 토대로 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이제 시민교육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또 토론으로 인성 더하기 교재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한다. 그래서 올해 보이스텔 바흐 이야기를 이제 교육감님이 하시면서 어, 중등 같은 경우에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가 있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가 있었고 생각의 힘을 나누는 학년, 생각의 힘을 펼치는 학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2는 이제 토의 토론을 토대로 해서 1학년 때 만들어진 자신들의 그런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고 나누고 펼치는 이런 정책들이 마련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학업 성적 관리 지침도 학업 성적 관리 지침도 좀 변화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의 논술형 평가가 반드시 함께 시행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왜냐하면 논술형 평가를 토대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평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맞물려서 이런 토의 토론 교육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힘을 쓰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뭐, 뭐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 안에서 자기가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미래 세대 열린 시민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 열린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이게 이제 작년에 토론 교육과 관련된 이 보이스텔 바와 관련된 토론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교육청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간의 협약이 이제 있었고요. 내용을 좀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보급, 또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또 교원 대상 연계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추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토론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도 한 학급만 들여다보더라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재작년 학교 안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 표현도 좀 줄이면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양, 한부모, 재혼, 조손 이외에 뭐 이제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세계 시민 교육과 연계해서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번째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학생 인구 교육.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애 주기별 인구 교육을 통해서 결혼 출산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세계 시민 교육 강화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도 굉장히 좀 오래가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경기 교육 정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어, 이 강화가 좀 이루어졌고 그와 발맞춰서 이제 국제 교류 예를 들면 학교와 학교 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문제 해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교육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제 힘을 주게 됐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강화 부분 보면 첫 번째가 교육과정 연계 세계 시민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세계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인성도 마찬가지였는데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교 자율과제 연계해서 세계 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교과 간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융합형 수업, 또 학교 자율과정, 자유학기제, 또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왜 여기 이게 안 나왔을까요? 선생님들. 우리 자유시간과 관련된 것도 여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외에 동아리, 학생자치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학생 주도 활동으로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도 제가 학교에 갔을 때 한번 살펴본 적 있었고, 진로 박람회 같은데 이제 참여를 해보면 학교 안에 이제 동아리, 자율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어,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부스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들을 종종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역 중심 세계 시민교육 운영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계 시민교육 운영 계획 수립, 또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세계 시민교육 체험처 발굴 활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공유학교나 아니면 이제 미래교육협력지구와 연계를 해서 학교 안에 이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내 세계 시민교육 관련 인력풀 구축 및 강사 파견 지원, 또 지역별 세계 시민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실천 사례 공유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 중심 세계 시민교육 실천 학교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우수 사례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천 학교를 이렇게 운영 지원하는데 초중고 지역별로 총 25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25개 교육지원청이니까 한 개씩 선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단위 학교 운영비를 활용해서 학교별 잘 운영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총액교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부서별 이제 예전으로 하면 목적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서에서도 실천학교를 운영해서 우수 사례도 개발하고 학교별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모델들을 좀 개발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기본 운영비를 활용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뭐 교과 융합, 창체, 범교과 학습으로 운영하고 뭐 학생이 기획 주도하는 토의토론, 지역연계 프로젝트, 또 학생 중심 세계 시민교육 실천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워크숍, 또 세계 시민교육 실천학교 사례 나눔, 지역별 공유회를 운영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공유회가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3시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돼서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이 나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교원 역량 강화 및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및 실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 전문 인력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안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 교사 동아리, 지역 연구회 등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요.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 직무 연수 및 연구회 운영 지원, 또 교원 대상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외에 세계 시민교육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공유 및 자료집 제작 보급 지원하는데 아까 요것과 똑같이 이제 겹치는 거죠.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업 체제를 운영한다. 전문 기관과의 협업 체제 구축으로 활동 공유 및 우수 자원 활용.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올해 우리가 유네스코와 함께했던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협력적인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것 같고요. 세계 시민교육 교육과정 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학습처를 발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마이크로 러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30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인성 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3C 그래서 문화를 조성하고 문화 조성에서는 인성 브랜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데 이때는 초등 중등에 마련된 교과서를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뭐 연구학교 등도 있었지만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뭐 밥상머리 교육 또 특별 주간 등을 운영하거나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가정이 학생의 인성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을 기반으로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민교육까지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어, 이 관련 정책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학생 생활교육하고 화해중재 관련된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 녹화 프로그램이 좀 잘못됐는지 앞부분에 안녕하세요. 본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고 갑자기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탑재를 하고 꼭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보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어서 긴급하게 이제 비공개로 전화를 했다가 앞부분 내용 편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역시 이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작은 실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동영상 탑재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경기 교육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올리자마자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기다렸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또 함께 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